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한평생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기초연금을 단 1원도 못 받게 되는 이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평생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한 죄밖에 없는데 기초연금 제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혹여나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이라도 안 되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영상을 통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과 기초연금 받는 팁들도 준비하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고령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데요. 생활 형편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하지만 이 제도는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모든 이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소득을 모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또 어떤 노인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그보다 못 사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 이런 조건 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한 분들이 낸 세금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별로 공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잘 쓰고 잘 노는 내 주변 지인은 기초연금 받고 알뜰살뜰 절약해서 산 나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심지어는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면 당연히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제도 특성상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평생 일해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모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해버린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제도는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모르는 고령자일 경우 기초연금 제도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자산은 많지만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65세 함땡땡 씨의 사연입니다. 함 씨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간단한 일자리를 찾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의 노후에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65세가 되던 해 기초연금을 기대하며 신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작은 아파트와 적금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함 씨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함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모은 자산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땡땡 씨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일하며 자산을 성실히 모아갔고 나중에는 이 자산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65세가 넘었는데도 기초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연금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소득과 자산이 정부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 씨는 한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일한 대가로 모은 자산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 노인은 정부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은행원이 뭐라 설명을 해줬지만 김 씨에게는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이 없다면 생활에 지장이 있었기에 김 씨에게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이상 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김 씨의 사례와 같이 복잡한 기초연금 제도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대체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못 받고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과 부동산 등의 재산 근로소득 부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다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먼저 현금 자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자산은 생활비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입출금 통장을 비롯해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213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 340만 8천원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비를 절약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과 자산 관리.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점검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이 많다면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소득 기준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제도 활용. 우선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과 함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주거비가 부담되는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나 약값 등을 보조해줍니다. 또한 정부 제도 중에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고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복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습니다. 복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상담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재무 상담을 통해 자산을 최적화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와 그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한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정말 빈번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 상황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한평생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기초연금을 단 1원도 못 받게 되는 이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평생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한 죄밖에 없는데 기초연금 제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혹여나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이라도 안 되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영상을 통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과 기초연금 받는 팁들도 준비하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고령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데요. 생활 형편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하지만 이 제도는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모든 이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소득을 모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또 어떤 노인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그보다 못 사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 이런 조건 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한 분들이 낸 세금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별로 공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잘 쓰고 잘 노는 내 주변 지인은 기초연금 받고 알뜰살뜰 절약해서 산 나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심지어는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면 당연히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제도 특성상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부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평생 일해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모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해버린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제도는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모르는 고령자일 경우 기초연금 제도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자산은 많지만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65세 함땡땡 씨의 사연입니다. 함 씨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간단한 일자리를 찾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의 노후에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65세가 되던 해 기초연금을 기대하며 신청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작은 아파트와 적금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함 씨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함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모은 자산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땡땡 씨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일하며 자산을 성실히 모아갔고 나중에는 이 자산으로 작은 가게를 열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65세가 넘었는데도 기초연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연금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소득과 자산이 정부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김 씨는 한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일한 대가로 모은 자산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 노인은 정부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은행원이 뭐라 설명을 해줬지만 김 씨에게는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이 없다면 생활에 지장이 있었기에 김 씨에게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이상 김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김 씨의 사례와 같이 복잡한 기초연금 제도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대체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못 받고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과 부동산 등의 재산 근로소득 부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다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먼저 현금 자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자산은 생활비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입출금 통장을 비롯해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213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 340만 8천원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생활비를 절약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과 자산 관리.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점검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이 많다면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소득 기준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제도 활용. 우선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과 함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주거비가 부담되는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나 약값 등을 보조해줍니다. 또한 정부 제도 중에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얻고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복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습니다. 복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상담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재무 상담을 통해 자산을 최적화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와 그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한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정말 빈번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